오브젝트를 선택과 그 선택한 것을 해제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는 오브젝트 위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클릭된 오브젝트가 그 엣지라고 하죠. 이 와이어가 하얗게 변하면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선택된 오브젝트에 그 만들어진 기준축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하얗게 되면서 이 기준축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기준축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와이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오브젝트가 선택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역시 마우스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뷰포트의 빈 공간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 해제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그러면 선택과 해제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선택 해제하는 방법, 추가로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알트 키는 빼는 개념입니다. 자, 선택한 오브젝트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하면 클릭한 오브젝트의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는 선택과 선택과 해제를 할 때 컨트롤 키는 추가의 개념, 그러니까 더하기의 개념이죠. 그리고 알트 키는 빼기의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뷰포트의 빈 공간에서부터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드래그라는 말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쭉 끌어보는, 움직여 보시면 그 상태를 이제 드래그를 한다, 그런 뜻이 되는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사각형의 점선 박스가 생깁니다. 이 박스에 포함되거나 이 박스의 점선에 걸려있는 오브젝트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됩니다. 9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5개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개 선택할 때도 더하기의 개념과 빼기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 2개를 선택을 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추가로 이 오브젝트 3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Alt 키를 누르고 한 개만 빼든지 뭐 2개를 한꺼번에 빼든지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씩 선택할 때와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역시 컨트롤은 추가의 개념, Alt는 빼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뷰포트를 선택하는 기능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자, 뷰포트는 그냥 마우스의 뭐 M1 버튼, M2 버튼, M3 버튼, 어떤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하셔도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 퍼스펙티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M1 버튼으로 이렇게 뷰포트의 빈 공간을 이렇게 찍어주시거나, 오브젝트를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이 됩니다. M2 버튼도 역시 뷰포트 선택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3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이죠. 오른쪽 클릭으로도 뷰포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뷰포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니까 M3 버튼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M1 버튼과
M2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M1 버튼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M2 버튼 같은 경우에는 펜의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그 오른쪽 버튼, 그러니까 M3 버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M3 버튼 같은 경우에도 선택되어 있는 뷰포트에서 다시 한번 M3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옵션 창이 뜨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뷰포트를 선택할 때에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2 버튼으로 선택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뷰포트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인데 뷰포트를 바꾸면서 빈 공간을 클릭하면서 뷰포트를 선택하는 바람에 선택해놨던 셀렉트가 해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뷰포트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 뭐 M3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포트를 선택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브젝트를 공간상에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공간상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공간상에서 어떤 변형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변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변형은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위치의 변형,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회전을 가해서 오브젝트의 회전에 대한 변형을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크기의 변형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또 키보드 메인 툴바에 트랜스폼 세 가지,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을 가지고 선택된 오브젝트의 변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무브라고 하죠. 위치 이동.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제가 좌측으로 이렇게 끌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좌측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스가 가만히 보시면 박스의 중심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스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생성된 기본 자기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Y축으로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역시 회전으로 이 오브젝트에 어떤 변형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케일, 크기에 대한 변형을 줄 수 있겠죠. 역시 크기에 대한 변형의 기준도 생성될 때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의 기준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Z축으로만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위아래로 크기가 변형이 되죠. 좌우로 크기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Z와 X축을 동시에,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한 축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 요 Z와 X축을 연결하는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Z와 X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크기의 변형을 주게 된다면 Z와 X가 동시에 커지는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서 Y축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깊이는 변화가 없죠. 그대로 했고,
Z축과 Y축을 활성화시켜서 크기의 변형을 준다면 높이와 깊이는 그러니까 크기 변형이 있는데 오브젝트의 좌우의 크기 변형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축을 동시에 여기 가운데 삼각형이 노랗게 된 걸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크기 변형을 시키면 이번에는 X와 Y와 Z가 모두 활성화된 상태에서 크기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상태에서 크기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브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한 개의 축만 잡고 이동을 시킬 때는 그 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높이, 위아래 방향.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X와 Y축을 동시에 연결하는 이 평면, 사각형이 되겠죠. 평면을 잡고 이동을 시키면 자, Y축과 X축을 동시에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축을 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어떤 축의 방향으로든 그냥 옮기고 싶으실 때는 여기 축의 가운데 있는 요 네모 박스 있죠? 요 네모 박스를 클릭하고 움직이시게 되면 모든 축의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브젝트의 변형,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 선택된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방법이 엑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트랜스폼을 배웠으니까 이 물체의 이동과 회전과 크기 변형을 이용한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을 통한 복사는 엑스에서 복사는 Shift 키로 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박스를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보면 기존 박스는 그대로 있고 복사된 새로운 박스가 이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제하면 클론 옵션이라고 해서 복사되는 옵션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카피, 복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넘버 오브 카피는 지금 이동을 통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원본 오브젝트와 복사된 오브젝트 사이에 제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거리를 이를테면 이용해서 3개를 더 했다. 그러면 한 개만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리만큼 떨어져서 2개가 더, 그러니까 복사본 말고 또 2개가 더 추가로 복사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OK를 해보면 한 개만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아까 3개를 복사하라고 시켰으니까 이 거리만큼 떨어지면서 오브젝트가 3개가 더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통한 복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회전으로 놓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놓으면 그런 옵션이 똑같이 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를 하면 그냥 하나만 복사가 되는 거고 개수를 늘리면 제가 회전한 양만큼 이 개수대로 복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크기에 대한 복사도 스케일로 바꾸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3D 스케일로 해볼까요? 모양 변화 없이 크기만 변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놓으면 클론 옵션이 또 뜨죠. 몇 개를 카피할 것이냐? 2개만 해볼까요? 2개를 카피하겠습니다. 5개를 하면
지금은 원본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제가 크기를 키워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본 오브젝트 박스가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F3번을 눌러서 와이어 모드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시면 원래 원본 박스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크기를 변형했던 박스, 그리고 한 번 더 개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박스가 한 개 더 크기 똑같은 양의 크기 변형으로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용한 복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Shift 키가 관건이죠. Shift 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트랜스폼에 대한 그 단축키를 빼먹고 안 알려드렸는데, 자, 트랜스폼도 각각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에 대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브는 키보드의 W키. 그러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무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축이 기즈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 어떤 기즈모의 상태가 이동을 위한 축으로 이렇게 기즈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키보드의 E키를 누르게 되면 회전 모드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스케일 변형, 그러니까 스케일은 키보드의 R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준축이 같이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기준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예를 들어서 박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만들어진 기준축이 회전 같은 걸 할 때는 이 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이 박스를 만약에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축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밖에 회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회전을 할 때 저는 이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측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기준축의 위치가 이렇게 좌측에 위치해 가지고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돌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축의, 그러니까 위치를 다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축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게, 그러니까 커맨드 패널의 세 번째 탭을 보시면 탭 명칭이 하이라키라고 되어 있죠. 이 하이라키 탭을 활성화시키시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피봇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피봇은 축을 의미합니다. 이 축을 밑에 있는 Adjust Pivot 항목에 있는 Move, Rotate, Scale 이 항목에 있는 Effect Pivot Only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자, 활성화시키게 되면 보시면 기준축 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로테이션하거나 스케일을 변형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표시인 가상의 축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팩트 피벗 온리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이 축을 가지고 움직이면 당연히 박스가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임팩트 피벗 온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박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박스는 가만히 있고 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축의 위치를 좌측에서, 방금 봤던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프론트 뷰에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드가 오브젝트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자, 그러면 이 그리드는 키보드 단축키의 G키로
활성화시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G키를 한번 누르시면 그리드가 안 보이게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보이게 되죠. 그리드를 숨기는 상태에서 자, 정확하게 앞에서 본 모습에서 좌측에서 축을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진 상태에서 임팩 피봇 온리 버튼을 딱 끄게 되면 자, 좌측에 있던 피봇이 우측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션을 하면 이제는 우측을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임팩 피봇 온리 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두고 축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축에 할당된 단축키는 F5번부터 키보드의 F5번부터 F8번까지의 키로 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F5번은 Z축을 의미합니다. F5번을 누르면 내가 굳이 클릭을 하지 않고도 X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F6번으로 Y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7번 키로 Z축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F8번 키로는 아까 설명드린 두 개의 축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할당되는 이 평면 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F8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Y와 Z의 평면축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다시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Z와 X의 평면축이 활성화됩니다.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X와 Y의 평면축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F8번을 계속 눌러서 그대로 제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평면축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삭제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해제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활용한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트랜스폼을 활용한 복사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 선택과 설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한 거 이외에 그러니까 주요 기능을 모아놓은 툴바에 있는 설명이 안 된 몇 가지 기능을 더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바의 첫 번째 언두 기능, 그러니까 언두와 바로 옆에 리드 기능이 있는데요. 자, 언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행했던 명령을 되돌리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두 가지 명령을 실행시켰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되돌리는 명령.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언두를 하게 되면 옮겼던 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언두를 하게 되면 선택을 하기 전 단계로 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언두 기능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드 기능은 언두 기능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박스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더 눌러서 박스를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실행했던 명령을 되돌리는 명령이 언두 그 반대 개념이 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자, 언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입니다.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Y가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Z로 리드, 언두, 그 다음에 컨트롤 Y로 리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두 기능은 뭐 꼭 맥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컨트롤 Z가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기능이라기보다는
트랜스폼 상태에서는 그 트랜스폼을 실행할 수 있는 이 기준모로 기준축이 변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스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를 선택만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X축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선택과 동시에 마우스를 움직여 버리면 저는 이 박스를 우측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는데 선택과 동시에 드래그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박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선택만 하고자 한다면 선택만 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셀렉트 오브젝트. 기준축, 그러니까 기준모가 사라지고 그 물체의 고유의 기준축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트랜스폼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브젝트를 선택,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셀렉트 오브젝트. 그래서 이 셀렉트 오브젝트부터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까지가 키보드에 Q부터 시작해서 Q, W, E, R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좌측 상단에 있는 Q키, 그 다음에 W키, E키, R키를 이용해서 셀렉트 모드와 무브 모드, 그 다음에 로테이션 모드, 스케일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셀렉트 바이 네임 기능이라고 해서,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오브젝트 클릭,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빈 공간에서부터 생기는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공간상에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들의 리스트, 이름 리스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셀렉트 바이 네임인데, 클릭하면 지금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어서 반대편에 떴는데, 셀렉트 프롬 씬이라고 해서 이 장면 내에 설치된 모든 오브젝트의 리스트가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박스만 다 선택을 하고 싶다 한다 보면 박스 11번부터 쉬프트를 누르고 박스 2번까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 박스만 이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Select from Scene을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방법이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개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하는 커서의 모양이 점선 박스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박스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옆에 있는 렉탱글러 셀렉션 보시면 버튼 밑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 의미는 이 버튼에는 한 가지 기능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 뜻이 되는데, 요걸 그러니까 버튼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쭉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모양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렉탱글 사각형의 형태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바꾸게 되면 선택 컷의 모양이 이렇게 원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더 해보자면 라쏘라고 해서 자유형 클릭을 해서 맨 처음 찍었던 부분까지 다시 돌아가면 요 선택한 요 영역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자유곡선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빈 공간에서부터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리는 모양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선택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셀렉션만 할 수 있는 이 셀렉트 오브젝트 모드가 단축키가 Q키라고 했는데, 이 Q키를 처음 한번 누르면 이 셀렉트 오브젝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지만, 이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Q키를 누르게 되면 이 상태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렉탱글의 모양을 바꾸는 모양들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보시면 Q키를 눌러서 지금은 렉탱글이었지만 그러니까 셀렉트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상태에서 계속 Q키를 누르게 되면
셀렉션 모양이 순차적으로 모르고 작업을 하시다가 Q키를 눌러놓은 상태인데도 모르고 또 Q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갑자기 렉탱글이 원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당황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단축키 Q키를 여러 번 눌러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이 윈도우 크로싱인데요.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이런 그 사각 점선 박스로 선택을 할 때 잘 보시면 이 점선 박스 안에 포함된 오브젝트와 여기 그러니까 원뿔하고 또 끝에 우측 끝에 박스까지는 완벽하게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선택을 해보면 다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택을 할 때 박스에 굳이 영역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이제 크로싱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윈도우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이렇게 나머지 박스 두 개는 하나만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왔고 나머지 박스 두 개는 이렇게 살짝 그 경계에 걸쳐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영역 안에 들어온 박스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윈도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방식일 때는 완전히 영역 안에 다 들어온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는 것이고 크로싱 상태에서는 일부만 걸려 있더라도 이렇게 선택이 다 되는 그 방식을 토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세 가지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자기 고유의 기준축이 있고 사실 이 3D 공간에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축과 이 공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축이 이렇게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세계에서 비유하자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축은 지도에서 동서남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에도 어떤 그냥 공간이 있다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옆도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공간이 방향을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 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자기의 기본 축이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드 축과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준 축을 로컬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축은 월드 축, 그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본 축은 로컬 축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정비해서 다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월드 축의 방향이나 오브젝트의 로컬 축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제가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사실 로컬 축 입장에서 따져본다 그러면 회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월드 축과 일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돌아갔으니까 축도 같이 오브젝트와 동일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맞는데 지금은 어때요? 월드 축과 동일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월드 축과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로컬 축이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월드 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뷰라고 적혀 있는 월드 축을 기준으로 하는 축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로컬 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는 월드 축과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로컬 축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회전한 방향대로 이 박스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월드 축을 가지고는 절대 회전된 방향 쪽으로 박스를 이동시킬 수가 없겠죠. 만약에 축을 두 개를 써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 박스가 로테이션 된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박스의 입장에서는 월드 축을 쓸 수도 있지만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이 로컬 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확히 로테이션 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울어진 방향대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입장에서는 뷰라고, 그러니까 이 월드 축을 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로컬 축, 이렇게 로컬 축을 만들어서 로컬 축으로 바꿔서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 옆에 있는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라는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은 여러 개의 물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물체를 선택을 했을 때 로테이션 시에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다고 치고 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로테이션을 시킬 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선택된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면 세 개가 한 덩어리처럼 회전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코닉 그림을 보면 흰색, 그러니까 흰색의 사각형은 오브젝트를 의미하고 중간에 있는 푸르스름한 요 십자선이 축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그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평균 축을 쓰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버튼을 또 꾹 눌러서 기다려보면, 자, 이렇게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의 선택된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자기 기준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겠느냐, 그런 걸 정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브젝트가 이제 각각의 축을, 아까는 요 자기 기준축이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걸로 바꾸게 되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자기의 기준축으로 자기 기준축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한 덩어리처럼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기준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얘가 하나, 그러니까 평균 기준축을 쓸 때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돌아갔는데 얘를 각각의 축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 자신의 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D의 기본적인 개념과 맥스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뷰포트 조작하는 방법과 오브젝트의 생성, 삭제, 선택, 해제, 그리고 변형을 가할 수 있는 트랜스폼과 그 트랜스폼을 이용한 복사의 카피의 방법, 그리고 피벗 설정과 월드 축과 로컬 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